안녕하세요. 에드올의 하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제약의 제품개발부의 송봉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다음 중에서 먹지 못하는 감 고르보세요. 네. 1번 세제, 2번 돌가루, 3번 살충제. 네.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으세요? 다 먹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일 그런 어떤 화학 유해 물질을 먹고 있다는 게 심각하겠죠. 아니, 무의식 중에 그걸 접한다는 그렇죠. 무의식 중에 말씀이신가요?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원인이 치약입니다. 치약이요? 예. 원래 치약의 개념이 돌가루에다가 세제를 섞어 놓은 게 치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현재 지금까지 치약의 실태를 보면은 거의 세제 개념의 치약을 가지고 우리가 양치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조금씩이나마 거기에 먹게 되는데 그게 한 번을 먹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체내에 자꾸 축적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옷감에 물이 들었을 때 그걸 아무리 빨아도 깨끗이 빨아지지 않는 것처럼 네. 그런 유해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닦고 저희가 헹굼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말끔히 뭐 이렇게 해소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몸 안에 남아있는 잔류 부분 기전이 자체가 있네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이나 아니면 물을 우리가 마실 때 같이 체내로 흡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를 닦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당연한 거고 식후에도 닦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위험 분자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사용해왔던 치약들이 거의 어떤 화학물 덩어리라 그러죠. 소위 이제 세제 개념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 치약 속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죠. 그건 뭐 비누에도 들어있고 치약에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폼 클렌징, 뭐 샴푸, 린스, 세탁 세제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때를 벗기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럼 저희가 이를 닦을 때 그 나는 거품 네. 그것도 그게 그렇죠. 똑같은 세제가 나는 거품 그러니까 그게 건가요? 이제 합성 계면 활성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건데 미국 직업안전연구소에서 거의 어떤 화학물 중에서 최고의 맹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죠. 현실적으로 가장 값싸고 가장 때가 잘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내에 축적이 됐을 때 상당한 어떤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떤 것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잘 몰랐습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영양분을 가장 빨리 흡수하는 곳이 입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를 저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제품이 없는 건가요? 솔직히 여태까지는 없었죠. 아,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생산적인 어떤 그 단가 요인도 있을 거고, 유통 구조상의 어떤 문제도 있을 거고, 에돌 치약을 개발을 할 때 구강 건강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놨던 화학물질을 좀 배제시키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개발이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치약을 이렇게 보니까 잇몸 질환 예방, 시린이 보호라고 써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지금 잡을 수 있는 치약인가요? 이 시린이라는 자체하고 잇몸질환 개념 자체가 조금 상반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 에돌 치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시키느냐 하면은 구강 건강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세균입니다. 네. 입안에 한 1000여 종의 한 2억 마리 정도의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2억 마리 중에서도 유해한 세균이 있고 유익한 세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살균제를 써버리면은 무작위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구강 내에서 침이 있어야만 구취도 해소가 되고 세균 자체의 정식도 억제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세균들까지도 마저 죽여버리니까 더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 자극 없이 효율적으로 세균을 잡을 수 있는 제품으로 접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균력 자체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죠. 구강 문제에서는 세균 자체만 살균을 정확하게 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모든 구강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개발을 해낸 게 에돌 내추럴 투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재료 성분을 보니까 네. 메스틱, 모략, 프로폴리스라고 써 있는데 저는 프로폴리스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는 거는 들어봤어요. 많죠. 네네. 그리고 모략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그 모략 맞죠?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성분이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뭐 얼마큼의 성분이 더 넣었는지 하고 그리고 이 성분이 넣어서 뭐가 좋은지 저는 아직 잘 몰라서. 자, 살균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게 화학 살균제를 썼어요.
그게 이제 트리콜론산이라는 화학살균제를 썼는데 치약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맨 먼저 처음으로 발생됐던 문제가 이 트리콜론산입니다. 이게 이제 화학살균 살균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가림없이 다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발암 유발 물질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용 금지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묶여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거의 트리콜론산이었습니다. 그 살균 자체를 어떤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게 소위 세계 3대 천년 항생제라 그러죠. 옛날 중세 유럽부터서 사용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미이라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게 모략하고 메스틱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살균력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치료제로도 중세 유럽부터 사용이 되어 온 건데 문제는 원료 자체에 대한 코스트가 있죠. 단가.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를 한 가지 이 내추럴 원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자체의 어떤 그 원료가 기능이 특출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품 자체에 대한 기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원료 자체가 어떻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분비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배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메스틱하고 몰약과 프로폴리스 세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부 항산화제거든요. 살균제고. 천연 항생제. 예. 어떤 특정한 제품 자체가 그 유효성을 가지려면은 원료 자체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 자체의 퀄리티의 농도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원액에다가 물을 거의 80% 90%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원료하고 원액에 가까운 원료하고 효용성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컨셉용으로 연 게 아니라 살균을 목적으로 이 에돌 치약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체의 품목만 11%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치약의 개념에서 11%라는 정수 개념은 상상도 못하는 그럼 함량이에요. 에돌의 내추럴 치약만이 그런 뭐 독창성이라고 그렇죠. 차별하죠. 아니 메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안에 있는 위염이나 아니면 위궤양이나 위암까지 발전시키는 헬리코박터균 자체를 잡을 수가 있고 파일로리균 그것도 같은 위염 자체를 유발시키는 물질인데 그 균을 99.9% 사멸시킬 수 있는 게 메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나 치조질환에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모략 같은 경우는 항염증제예요. 근데 프로폴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연 페니실린이라고 그러죠. 항산화 작용. 이 세 가지 자체를 합쳐 넣음을 해가지고 그 살균 자체에 대한 신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거죠. 이게 11%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놀랄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보니까 내추럴 치약의 무슨 성적 시험서 같은 거,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유해 원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불검출 이런 거군요? 불검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화됐던 CMIT, MIT 같은 가습기 살균제, 파라벤 보존제, 방부제. 파라벤도 들어가 있나요? 예. 파라벤 같은 경우에 지금 총 6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각처에서 지금 허용한 게 4종으로 줄여놨습니다. 너무 어떤 그게 자극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파라벤 같은 경우는 4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존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이 그게 많이 뭐 들어가 자외선과 있죠. 만났을 때 네. 뭐 기미, 주름, 그다음 뭐 검버섯을 야기시키고 또 뭐 알레르기성 그렇죠. 피부염. 근데 더 위험한 그렇죠. 거는 그 호르몬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예, 가장 예. 위험하죠. 호르몬 자체에 대한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을 야기시키고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제수를 감소시키고 감소시키고. 전립선에도 안 좋다는 그런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치약에도 들었다는 얘기신 거죠?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돼요. 그 치약 때문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파라벤이 보존제로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못 느끼는 부분에서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저희가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안 쓰느냐가 저희 건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연 제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약하고 일반 기존에 있는 치약들하고의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차별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잇몸 질환과 치주 질환, 시린이까지를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다. 이 치약의 어떤 구성 중에서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점 치약들 같은 경우가 보통 35%에서 45%가 물입니다. 네. 많게는 45%. 일단 효능적인 것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물을 많이 타는. 그렇죠. 물을 많이 타니까. 물을 적게 타면은 가격이 높아질 거고. 내추럴 치약은 몇 프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에돌 치약 같은 경우 6%가 정제수입니다. 6%가 가장 최소화를 잡은 거예요. 치약 제형의 점도 자체를 짜보시면은 상당히 그 농축 정도가 점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럼 45%의 그 물 성분하고 6% 굉장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 내추럴 치약 그러면 이 단가 면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능성 치약들이 네.
보통 100g에서 125g 사이를 기준해가지고 15,000원에 판매하는 게 거의 네. 대부분입니다. 뭐 이베이 사이트나 외국 사이트 들어가면 35,000원, 45,000원짜리도 있어요. 일반 치약하고 이 에돌 치약이 다른 게 메스틱, 몰약, 프로폴리스에 아파타이트에 인산산 칼슘까지. 이 인산산 칼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시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치아 표면이 손상이 되거나 그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생기거나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어떤 상하세포가 돌출이 됐을 때 이 인산산 칼슘이 쪽을 메꿔줍니다. 자극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치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이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3%, 5%니까 11%라고 그랬죠. 네네네. 인산산 칼슘이 20%에 아파타이트가 25%입니다. 메인 원료다 36%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그때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20대 이후에 치주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2명 중에 1명이라고 하죠. 30대 이상은 4명 중에 3명. 3명. 40, 50대는 80~90%가 네. 치주 질환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대 이상 정도의 성인이라면 에돌의 내추럴 치약 네.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조사에서 좋게 만들었다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에 직접 써보시고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꾸준히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린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일주일 정도 안에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잇몸 건강, 치아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처음에 사실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끌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불은 뭐 소방차를 부르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굳이 그렇게 뭐 3만 원, 4만 원 이상의 치약을 쓰지 않아도 이 에돌의 내추럴 치약만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에돌의 내추럴 치약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가장 좋은 치약이라는 게 양치질을 하고 난 뒤에 입안에 침이 많이 고인다. 그 침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치약이고 우리가 주스나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가장 좋은 치약입니다. 양치질을 하고 나면은 치아 표면이 뽀드득뽀드득거려요. 그 다음에 입안이 텁텁해집니다. 그게 그 텁텁함 자체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다가 그게 구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쓴 게 이제 자극이 전혀 없는 계면활성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렌징도 중요하지만은 그 클렌징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클렌징 과정에서 자극이 없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연 치주염 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93.1% 정도. 대단한데요. 구취 감소율 같은 경우는 86.2%, 82.8% 정도로 나오는데 이 지금 수치가 지금 단국대 치약연구소에서 여태까지 임상 실험한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거의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해성 자체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치아를 갖다가 일반 경제 가치로 따졌을 적에 치아 개당 한 3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총 치아가 28개니까 한 8억 4천 정도의 경제 가치가 생긴다라고 네. 어느 치과의사가 얘기를 하던데 제품 하나의 자체의 어떤 선택을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네네. 조금 더 따져보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치약에 이제 만족이 되지 않으시면 더 이상의 치약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치과 보험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듭니다. 나중에 치과 질환 앓고 나서 임플란트다 뭐다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치아 건강은 잃었고 씹는 재미도 잃었는데 말이죠. 치아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13,000원으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 확실히 챙기세요.